NH 오론 리츠를 보유하면 6에서 7%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당을 받아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진행 중인 NH 오론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NH 오론 리츠는 11월 3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5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기간이 일반 청약과 다르게 3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기간이 3일이기에 디어유, ITI즈, 비트나인, 지오엘리먼트, 삼성중공업의 환불금으로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건이 발생하여 실건주 청약이 확정된 진에어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아직 예정이라 변경될 수 있지만 바이옵트로와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청약증권사마다 상장 일정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상장 예정일이 11월 18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11월 23일로 나오고 있어 혼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에 NH가 들어가서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회사일 것 같지만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회사입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의 일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NH 오론 리츠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일반 공모주와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50% 이상을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배정하는 근거 규정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균등 배정 조항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리츠는 비례 배정만 진행됩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도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 청약자의 총 청약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츠는 균등 배정 없이 비례 배정만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중복 청약 금지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황입니다. 일반 공모주는 물론이고 신규 상장하는 주식은 모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리츠의 청약 증거금률은 공모주 청약과 똑같은 50%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일 시초가 범위가 예전에는 공모주와 달랐습니다. 시행세칙에 따라 리츠는 일반 신규 상장 종목과 달리 기준가격이 공모가가 됩니다. 즉 상장일에도 상승할 수 있는 범위가 30%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상장한 NH 프라임 리츠의 경우 공모가 5,000원에서 30% 상승한 6,50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13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리츠도 일반 공모주와 똑같이 시초가 결정 대상이 됩니다. 하한가 10%에서 상한가 100%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배정 없이 비례 배정으로 진행되는 점은 일반 공모주 청약과 다른 점입니다. 증권사별 중복 청약 배정이 금지되고 청약 증거금률이 50%인 점, 상장일 시초가가 마이너스 10에서 100% 사이인 점은 일반 공모주 청약과 같은 점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는 리츠는 공모 희망가액이 5,000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5,000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번 NH 오론 리츠도 5,000원의 공모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 860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62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주 평균 경쟁률이 1226.28대1입니다. NH 오론 리츠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평균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리츠를 일반 청약 종목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리츠는 리츠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수요예측 경쟁률과 비교해 볼 때 NH 오론 리츠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NH 프라임 리츠의 711.65대1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D&D 플랫폼 리츠와 SK 리츠보다 경쟁률은 더 높습니다.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 참여 건수 대비 13.95%, 수량 대비 17.07%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간별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1개월이 56.73%로 가장 많고 장기인 6개월, 3개월 비율은 42.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리츠들이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높았던 점에 비해 조금 아쉬운 수치입니다. 올해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수치는 17.12%입니다. NH 오론 리츠의 의무 보유 확약은 올해 평균과 비슷하지만 리츠의 결과를 모아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의무 보유 확약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경우 무려 67.65%의 의무 보유 확약이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D&D 플랫폼 리츠, SK 리츠도 NH 오런 리츠보다 의무 보유 확약이 높습니다. NH 오런 리츠의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은 매우 높지만 의무 보유 확약 수치와 장기 비중이 낮아 아주 좋은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우리사주 조합이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33.5%, 기관 투자자의 66.5%가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5,000원 기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금액은 470억 원입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디어유의 일반 청약 규모가 215억 원인 걸 비교하면 제법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리츠와 비교를 해보면 NH 오론 리츠의 청약 규모는 최근 리츠들 중에서는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36.2%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NH투자증권이 31.9%, 대신증권이 31.9%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많이 받았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일반 청약과 같이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기에 한 곳의 증권사를 골라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와 이전 청약 결과를 볼 때 대신증권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츠는 청약 한도를 크게 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온라인 전용 등급도 최대 55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5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3억 7,500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제휴은행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등급과 상관없이 최대 300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00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75억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일 초일인 11월 3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그룹의 경우 150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37억 5천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인 11월 2일까지 개설하신 계좌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오론 리츠는 공모가 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93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공모주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실제 배정 결과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리츠의 평균 의무 보유 확약 배정만큼 배정이 된다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63.05%가 되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1,004억 원이 됩니다. 기존 상장한 리츠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D&D 플랫폼 리츠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H 오론 리츠는 리츠입니다. 리츠가 무엇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매매로 인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혼자 물건을 매입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친구와 2분의 1씩 나눠서 투자하고 수익도 2분의 1씩 나눈다면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분 투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크래프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크래프톤 타워는 판교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크래프톤 타워입니다. 15층 크기의 이 건물값과 땅값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3월 준공 당시 토지 가격은 3,067억 원이고 건물 가격은 2,412억 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크래프톤 타워 하나의 가격이 5,479억 원인 것입니다. 크래프톤 타워에는 크래프톤 외에 다양한 업체들과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래프톤 타워를 보유하셨다면 업체들에게 임대를 하고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5,479억 원은 혼자서 감당하긴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크래프톤 타워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신한 알파리츠가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크래프톤 타워 외에도 용산 더 프라임, 데일빌딩, 트윈시티 남산, 신한 엘타워, 삼성화재 역산 빌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타워는 직접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건물은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한 알파리츠 한 주를 구입하시면 크래프톤 타워 외에 5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상장 주식 수인 5,233만 123주로 나눠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1년에 2번 배당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배당을 살펴보면 317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리츠는 임대료 등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츠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건물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배당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NH오런 리츠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오런 리츠도 직접 보유한 부동산과 간접 보유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살펴보면 분당구 서현역에 위치한 분당스퀘어,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주차타워인 비전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건물을 매입할 때 가격은 1902억 원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 시가는 295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당스퀘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살펴보면 75% 가까이가 네이버 관련사와 라인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H 3호 리츠를 통해 간접 보유한 부동산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에 위치한 A1타워 당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1타워 인계가 있습니다. 두 건물도 매입 당시 매입가는 1765억 원이었지만 현재 평가된 시가는 2200억 원입니다. NHO 리츠를 통해 간접 보유한 부동산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도지 물류센터입니다. 매입가는 1035억 원이지만 현재 평가된 시가는 1130억 원입니다. 직접 보유한 부동산과 간접 보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예상 수익을 보면 2022년 12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 2023년부터 임대 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한 예상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2년엔 6.06%이지만 꾸준히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여 2026년엔 7.07%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제법 높은 편입니다. 예상 매출액을 살펴보면 직접 보유한 분당스퀘어의 임대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가 넘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부동산의 인기가 없어져서 공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매우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분당스퀘어의 72%의 임대료를 차지하고 있는 라인플러스는 5년간 의무 사용이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당분간 안정적인 임대료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이 지나 라인플러스가 재임대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IT회사 바이오회사는 판교 주변으로 몰리고 있고 정자역과 미금역 사이에 위치한 네이버는 두 번째 사옥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꽤 먼 미래의 일이니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장 리츠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오런 리츠를 보유하면 6에서 7%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당을 받아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상장한 NH 프라임 리츠의 경우 상장 2일차에 고점인 6,6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단 4달 만에 공모가보다도 한참 낮은 4,100원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이 되어서야 공모가를 회복하였고 현재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리츠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츠는 2019년 상장 직후 고점인 6,915원을 기록하였고 NH 프라임 리츠와 똑같이 하락하여 코로나 팬데믹 때 4,32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공모가는 회복되었고 현재도 공모가보다는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츠의 공모 당시 예상 배당률은 7.33%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의 배당 금액을 살펴보면 300원입니다. 공모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6%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 당시 밝히고 있는 예상 배당률은 말 그대로 예상이고 추정일 뿐입니다. 실제 배당률은 예상과 달리 낮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장한 리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는 리츠치고 상장일에도 꽤 큰 상승이 나왔고 D&D 플랫폼 리츠도 낮은 경쟁률에 비교한다면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공모주처럼 시초가 상한가나 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공모가를 하회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NH오런 리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간접으로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배당받는 투자 상품입니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기에 건물의 가치와 임대료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NH오런 리츠는 건물을 매입한 시기에 비해 최근 부동산이 상승하여 건물 자체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이 점은 장점입니다. 임대료 수입의 50% 이상이 분당스퀘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당스퀘어의 임대료는 70% 이상을 라인플러스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2026년까지 의무 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임대료의 안정성도 당분간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동시상장에 변수가 있습니다. 2020년 상장 리츠는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장한 리츠는 2020년과 달리 모두 공모가보다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M 상선의 공모가 취소되면서 NH 오론리츠의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기에 경쟁률이 일반 공모주처럼 매우 높게 된다면 실제 수익이 적을 수 있는 점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